안녕하세요, 박영춘입니다. 와, 진짜 부동산 하수들 많네요. 제가 참 깜짝 놀란 게, 이 물건을 제가 한 며칠 전에 방송해드린 적 있죠? 방송하고 난 다음부터 한번 보세요, 여러분. 날짜 순으로, 시간 순으로. 제가 방송을 하고 난 다음에, 뭐, 유명 기업으로 시작하는 그 학원에서도 전문가만을 데리고 가서 또 강의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래요, 여러분. 제가 오늘 썸네일을 이렇게 달아봤어요. 아이고. 1분만 할게요, 1분만요. 진짜 부동산 하수 유튜브들 진짜 많아요. 진짜 부동산 하수 유튜브들 진짜 많네요. 반성들 좀 하세요라고 제가 이렇게 썸네일을 달았는데 맞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맨날 학원 다니고 그렇게 몰려다니면서 투자하면서 물려있고 공동투자해서 깨갱하고 있고 다들 그렇게 살고 있죠. 그렇죠. 참 진짜 제가 물론 제 교재는 다 수리해놨지만 제 교재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시간은 교재를 기준으로 해서 강의하는 게 아니고 제가 그냥 1분만 좀 1분 넘을 수도 있어요. 넘었네 벌써. 한 5분만 할게요. 강의 교재 판매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말씀하시고요. 자, 진짜 제가 답답해서 오늘 좀 간단하게 강의를 하려고 그래요. 후단에 조금 주식 제가 오늘 한 종목 본 게 있는데 그 종목을 제가 추천할 거예요. 근데 종목은 얘기 안 할 겁니다. 저도 월요일날 살 거예요. 이 종목은. 자, 한번 볼게요, 여러분. 제가 이 물건 말씀드렸잖아요. 구분 소유적 구분관, 그러니까 이걸 설명드리면서 이제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들을 설명드리면서 이 물건을 대입해서 설명해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하수 전문가들, 진짜 완전 하수 중에 개하수 전문가들,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나 일반 공유 관계나 또는 일반 개별적인 물건이나 법정지상권의 성립 요건은 똑같아요. 법정지상권의 성립 요건은 똑같다고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라고 해서 법정지상권을 무시하고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따른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이 물건 설명을 요즘 이제 두 번째 방송하는데 유튜브들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방송하고 난 다음에 이 물건에 대해서 또 강의하는 사람 수두룩 하더라고요. 기업으로 시작하는 거기에서도 하고 있고 하여간 뭐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다 개소리.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자, 여러분,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나 일반 공유 관계나 아니면 우리가 개별 물건에 대한 이런 그 법정지상권 성립 요건은요 공통이에요. 공통이 뭡니까? 이 토지의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에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 위에 건물이 있어야 되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는 동일해야 된다. 이게 대원칙이잖아요. 대원칙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라고 예외라고요? 이게 공유관계라고 해서 예외라고요?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라고 하더라도 설령 이게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라고 하더라도 저당권이 언제 들어와 있는지, 압류가 언제 들어와 있는지, 그거에 따라서 들어온 시점에서 건물이 있어야 되고요.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동일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건물과 토지의 소유가 동일하다고 한다면 법정이상권 인정됩니다.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든 일반 공유관계든 그런 거 다 때려치고 대원칙이 법정이상권 성립 요건이 대원칙이 이건데 이걸 무시하고 설명한다? 야, 저는 진짜 그러니까 사람들이 코 끼고 그런 것 같아요. 세상 살다 보니까 사람들 많이 모으려고 그렇게 강의를 하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솔직히 교재 그렇게 판매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냥 사고 싶으면 사시고 안 사셔도 돼요. 근데 판단은 여러분들이 낙찰 받고 아차 싶으면 아이고 결국에는 부동산 경매든 부동산은요 자기와 함께 하는 사람들이 옆에 있어야 됩니다. 이 물건 가지고 설명한 사람들 한번 보세요. 많이 유튜브에 있습니다. 제가 일단 국내 최초로 얘기를 했고요. 다음으로 몇 군데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중에서 반절은 다 틀립니다. 반절은요.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를 하더라도, 그죠? 이게 제가 여기 소유자가 19명인가 라고 얘기했죠? 19명인지, 뭐, 15명인지 모르겠어요. 약간 여러분들께서 뭐 중복된 것도 있으니까 한번 판단해보세요. 뭐 어떤 사람은 여기 13명이라고 하더라고? 하나, 둘, 셋. 13명? 제가 봤을 땐 19명인데 왜 그분이 13명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어. 나도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분이 맞는지 아는 누군지 모르겠는데, 일단 제가 판단한 걸로는 19명이에요. 자, 그러면 19명 소유자가 토지를 갖고 있고, 자, 적어볼게요. 토지 소유자가 19명이야. 그러면 이 건물 소유자도 19명이야 되죠. 그죠? 왜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의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 소유자가 19명 있으면 이 건물 소유자도 19명이야 된다. 근데 건물 소유자가 19명이라는 게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상식적으로? 무슨 뭐 포로 수용소도 아니고, 그죠? 무슨 19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럼 이 건물은 법정 이상권이 성립합니까? 판단은 여러분한테 맡길게요. 그리고 사실은 제가 이번에 이제 이 강의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아이고, 5분이 지나버렸네. 사실은 제 교재, 이제 426강이죠? 426강인데 욕을 하려고 했어요. 욕을. 여러분, 토지가 있는데, 토지만 경매가 나왔어. 그럼 여기 건물이 있어. 근데 요게 촉탁 등기로 인한 등기가 돼버렸어. 그런데 사용 승인을 안 받았어요. 사용 승인을 안 받았어. 사용 승인을 안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건축물 대장도 없겠죠. 그죠? 근데 등기부는 있어. 왜? 촉탁 등기로, 이 저당권자의 촉탁 등기로 인해서. 그런데 토지와 건물이 한꺼번에 경매가 나왔어. 그럼 여러분 낙찰받고 이 건물을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어떻게 처리하실 거냐고. 어떤 또 쓸데없는 사람들은 뭐 이행강제금 어쩌고 뭐 양성화 방안 어쩌고 그런 얘기 하지만, 그죠 여러분? 그 외에도 피똥 쌀 수 있는, 죄송합니다. 정말 피똥 싸서 죽을 수 있는 게 많아요. 제가 사실 오늘 이거 강의에 대해서 한 1시간 정도 하려고 그랬어요. 이 건물에 대해서, 처리 방법에 대해서. 근데 유튜브에서 좀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하는 바람에 제가 좀 열나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다음 시간에 제가 요거 할 겁니다. 요거 여러분 심도 있게, 그죠? 이 건물 미사용 승인 돼 있어요. 이 건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산지하고 농지하고 개발행 허가하고 다 달라요, 여러분. 다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구분 못하고 이런 것도 구분 못하고 이걸 강의한다? 하수 중에 개하수예요. 진짜로 여러분. 그러니까 맨날 학원 다니면서 코 껴서 공동투자하고, 그래서 맨날 물려있고 몇 년 지나고 그렇게 생활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충심히 이제 마음이 아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그렇게 당해봤기 때문에. 공부는요, 여러분들 스스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 유튜버들 떠드는 것들, 말 그럴싸하게 잘하는 사람들 엄청나게 많아요. 말 그럴싸하게 정말로 내가 딱 초보자가 들을 때는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딱 보면, 아유 저 진짜 말만 뻔들하게 잘하네 진짜. 저런 애들은 정치권으로 가야 되는데 왜 부동산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치권에 가서 정치를 해야 되는데 부동산 강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왜? 너무 말을 뻔들하게 잘하니까. 그런 사람들은 X. 안타까워요. 진짜 안타깝습니다. 제가 구독자가 5,600명, 6,000명밖에 안 되지만 제 강의가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어렵고 초보자가 받아들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제 강의, 교재와 같이 공부하신 분들은 금방 선수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왜라는 자꾸 단어를 되새기다 보면 부동산의 어느 수준에 딱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여러분. 아까 그 물건, 아까 어딨어? 이 물건 한 가지 답을 드리자면 법정 이상은 성립 안 돼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요. 저는 제가 양평 저기다 전화도 해봤다고 했잖아요. 이 물건은 제가 판단했을 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 100%는 법정 이상은 성립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게 무허가 사용 승인을 받지 않은 건물이라면 나중에 처리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아이고, 제가 술 한잔 먹고 왔습니다. 근데 사실은 얘가 임야예요, 임야. 오늘 우리
시흥시 배드민턴 협회 그 연선클럽이라고 있는데 박형주 이사님이 회장님으로 취임해가지고 저 협회장님하고 저하고 사무국장하고 3명이서 거기 이제 그 취임식장에 갔다 왔는데 거기서 이제 소주를 좀 많이 먹었어요. 많이 먹었는데 오다가 이제 누가 저희 부동산에 그 클럽 회원 중에 제가 이제 경매사령관인 줄 알고 질문을 하나 하셔가지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게 어디 기억학원에서 강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유튜브에 나와 있대. 참, 그래서 제가, 야, 정말 진짜 미치겠다, 미치겠어. 그 속으로 그러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꼭 해줘야 되겠다. 근데 여기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게 미사용 승인된 건축물이 있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거? 때리 붓기는 아깝고. 때리 부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후에는 어떻게 하실 건데? 이미 안 돼? 농지도 아니고? 이런 부분 세세한 것들은 제가 다음 시간에 강의하고요. 제가 오늘 좀 종목을 하나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오늘 사실은 이제 이번 주에 제가 주식 관심 없는 사람 나가세요. 저는 이제 월요일날 이 주식을 살 거거든요. 월요일날 주식을 살 건데 오늘 좀 한 500종목 정도를 검색해 봤어요. 시간이 별로 없는 관계로 제가 오늘 바빠서 500종목을 검색하다 보니까 딱 한 종목이 한 10대 종목이 눈에 띄는데 그 중에서 시대의 흐름과 맞고 또 제 논리와 맞고 그런 종목 중에 하나가 딱 눈에 띄더라고요. 이 종목은 최소 단기적으로 30% 정도 수익률을 보고 월요일날 저도 매입을 할 생각이거든요. 뭐 관심 있는 제 교재 구입하신 분 한해서 주식에 관심 있는 분들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문자를 주십시오. 제가 이 종목은 얼마에 매수해서 또 얼마에 손절을 하고, 그러니까 매수가 말씀드릴 거고요. 손절가 말씀드릴 거고, 그 다음에 목표가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기본적으로 일주일 안에 10에서 최소한 15%가 난다 라는 가정하에 뭐 일주일에 15%면 괜찮은 거죠. 그죠? 그 정도 수익률 날 수 있는 종목을 제가 한번 차트를 띄워볼게요.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알 수 있겠지만 이게 일봉이에요. 이게 일봉이거든요. 일봉인데 금액도 별로 비싸지 않아요. 금액도 별로 비싸지 않고, 자, 이 종목은 시대 흐름과 맞는 종목입니다. 고점을 형성하고 난 다음에 하락 추세대를 일단 벗겼습니다. 하락 추세를 벗겼죠. 그리고 하락 추세를 벗기고 난 다음에 조정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조정에 들어와 있고, 일단 1차 대량 거래를 통해서 1차 상승을 이루고 난 다음에 눌림목 과정, N자형 상승을 하고 있는 거죠. N자형 상승을 준비 중에 있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물론 위에 각종 이동 평균선들이 500일선, 그 다음에 뭐 300일선이 저항선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뚫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렇지만 이번에 못 뚫으면 다음에 밀렸다 하더라도 재차 뚫을 거라고 봅니다. 최소 넉넉 잡고 한 달 안에 한 20%에서 30%, 뭐 특별히 손절의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이 종목은 손절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 요런 종목들 하나 해서 한번 한 달 안에 20%에서 한 30% 좀 먹고 나오자, 그런 종목으로 제 교재를 구입하신 분이라든가 구입하신 분 중에서 주식에 관심 있는 분들은 저한테 연락을 개인적으로 주십시오. 그러니까 너무 늦으면 안 되니까 월요일날 아침에 오전 중에 살 거거든요. 마이너스권에서. 저는 절대 주식 플러스권에서 안 삽니다. 플러스권에서 안. 물론 제가 가끔씩 추격 매수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아니다 싶으면 추격 매수 하는데, 추격 매수할 때는 저는 철저하게 분할 매수합니다. 분할 매수. 근데 월요일날 이걸 마이너스 살 수 있는 기회가 왜냐면 위에 이제 저항선들이 있기 때문에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교재 구입하신 분이라든가 아니면 교재 구입하신 분 중에서 이 종목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전화하지 마시고요. 문자로 주세요. 아니면 톡으로 주시던가. 제가 일일이 다 대응을 전화로 받으면 일일이 다 대응을 못 해드리니까요. 어쨌든 이 종목은 한 달 안에 20% 정도 수익 날 수 있는 종목이다. 오늘 제가 좀 화를 내서 죄송합니다. 제가 새해에는 좀 화를 안 내고 조용조용하게 방송을 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이제 설명드린 이 물건을 가지고 설왕설래가 많아요. 진짜 하수들이 설명하는 거 많아요. 왜? 우리가 여러분 이 물건을 입찰 들어가려고 공부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 물건 물론 입찰 들어가기 위해서 물건을 보는 사람도 있죠. 그렇지만 이런 어렵다고 생각되는 물건, 어려울 수도 있어요. 어렵다고 생각되는 물건을 풀면 나머지 물건들은 쉽다는 얘기예요. 그죠?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였어요.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나
일반 공유 관계나 아니면 일반 개별적인 어떤 물건이나 법정지상권 성립 요건의 대원칙은 똑같다.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빼먹어. 맨날 그래.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 위에 건물이 있어야 되고, 토지와, 그러면 저당권을 어디에 설정해? 건물에 설정해? 토지에 설정해? 앞에 주어나 목적어를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토지에. 이게 핵심이에요. 토지에. 꼭 어떤 대화를 하다 보면 주어나 목적어를 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 진짜 짜증나요. 그러니까 대화가, 아니, 자기 혼자만 주어 목적어를 명확히 넣어서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편하면 되잖아요. 자기 편하자고 주어 목적어 빼고 얘기하면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힘들잖아요. 그죠? 법정지상권 성립 대원칙은 그겁니다. 저당권 설정 당시가 아니라 그 앞에 토지에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건물이 아니라고요. 토지의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 위에 건물이 있어야 되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해야 된다. 이게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여기에 미사용 승인된 건축물이 있어. 무허가 미등기라도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하고는 관계없죠. 그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걸 논하자는 게 아니라, 자, 미사용 승인 건물이 있어. 그럼 나중에 이걸 낙찰받고, 토지를 낙찰받고,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어떨 거고, 법정지상 성립 안 하면 어떨 건데, 성립 안 하면 때리 부수면 되지만, 때리 부수면 또 나중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잖아요. 그죠? 법정지상 성립하면 어떻게 할 건데? 치료 청구? 그러면 이게 사용 승인을 안 받은 무허가 미등기라고 해요. 그럼 우리는 이걸 해결해야 되잖아요.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죠? 죄송합니다. 막연히 토지만 죄송합니다. 토지만 낙찰을 받아가지고, 그죠? 위에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 처리 방법도 생각하지 않고 낙찰 받아요? 그런 컨설팅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내가 알아야지 건물 소유자든 토지 소유자든 그런 사람들하고 힘을 발휘할 수 있고 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좀 시를 해서 이게 제 본심이 아닌데, 어쨌든 간에 이런 유형의 물건이 도시 지역에 있다든가 도시 인근에 있다든가 분양이 잘 되는 지역에 있다든가 내가 출구 전략을 얼마든지 많을 수 있는 지역에 있다라고 한다면 정말 대박인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물건들을 한 번쯤은 해결할 필요가 있다. 자기 나름대로 논리를 펼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은 돼야 된다. 그렇지만 제 교재를 가지고 공부하신 분들은 다 능력 계시죠? 모르면 제가 있으니까 저한테 물어보십시오. 감사합니다.